안녕하십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오늘은 오행 공부를 하면서 또 천간 공부를 하면서 아, 방위, 즉 어, 이사 방향, 관심 많으시죠? 뭐 이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면은 좋은 방향, 또 부동산이나 이런 걸 했었을 때 돈을 끌어당기는 스타일, 그런 어떤 그 경제 리듬에 관한 이야기를 토탈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을 만약에 목적으로 한다면은 뭐 이거 하나만으로도 30회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요. 뭐 언제 방송을 끊는가 이런 거 상관없이 뭐 무작정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밌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공부를 하던, 우리가 투자를 하던, 돈을 모으던, 뭐 연애를 하던, 모든 우리 인생에서의 중요한 목표가 생기실 때는 있잖아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요. 가령 뭐 주식 투자 같은 거를 하면은 이렇게 내가 이 기업이 정말 마음에 들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도 이 기업은 아마 살아남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장기 투자가 있죠. 그런데 어떤 스타일은요,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주식이 이렇게 내려갈 때 투자를 해서 더 돈을 그냥 한 번에 벌어버리는 그런 투자 방법도 있어요. 그럼 그 두 번째 스타일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이 혹은 코로나가 영원히 치유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을 안 해야, 그러니까 우리 다 망해야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돈을 벌 때는 이제 두 가지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는 제가 많은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관찰한 결과 그 두 번째 있죠. 그러니까 망할 거니까 뭐 요런 코로나 관련된 걸요 잠시 한번 사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망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일반 스타트업이나 회사 다니는데 다 망할 거야. 망할 거니까 난 그냥 제일 낮은 공무원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정말 공무원, 그러니까 내가 나라에 할 일이 있고 뜻이 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을 하는 게 아니고, 경제가 망할 거니까 난 별로 그렇게 공무원 뭐 관심 없지만 다 망하고 아기도 안 낳고 뭐 세상이 망하니까 그냥 안정적인 공무원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을 잘 되는 꼴을 못 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히 저는 사람과 관련해서 그래요. 어차피 우리 헤어질 건데 만나면 뭐하니? 뭐라던가, 어차피 우리 죽을 거니까 그냥 다 가라. 제가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요. 역시 우리는 아직도 죽지 않았고, 사람 하나에게도 그런 장기적인 비전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인맥이 아주 많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허무적인,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안 그렇고요, 사람에 관련해서 허무적인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고독해져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방송을 하려고 하는 내용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피해 다니는 삶, 뭐 어차피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안 만나려고 하는 목적, 혹은 피해가는 투자, 다 망해라. 네.
다 인류는 망해버려라. 이런 식으로 관점으로 하는 모든 그 행위의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면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사실 수는 없고요. 그러나 직업이라던가 사람관계 혹은 돈이라든지 혹은 생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망하는데 어차피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긍정적 사고방식만 좋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 항상 우리의 존재들은 정반합해서 발전에 멸망을 하더라도 발전하면서 멸망하는 것이지 퇴보하면서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자, 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목적으로 하는 일들을 추구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망했으면 좋겠다. 우린 파괴당했으면 좋겠어. 남자들은 다 죽었으면 좋겠어. 여자들은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뭐 이런 사고방식보다는 그래. 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더 긍정적인 성과지향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생명력이 길어요. 그래서 피해가는 투자, 벼랑 끝 투자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뭘 하나 저금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가치 있게 하시는 것이 저만 그러면 안 되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이렇게 항상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 그것만이 살아나가는 방법이지 편법을 사용한 사람들이 제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편법을 사용해서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늘 직장 생활에서 불안한 거죠. 남자를 선택할 때도 정면 승부한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이런 기회비용에 대해서 생각해가면서 하면 집에서 배우자와 혹은 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고통이죠. 자, 지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오행에 따른 여러분들의 쓰임새에 관해서 우리 인생의 쓰임새, 여러분들의 에너지의 쓰임새 이런 것을 오행 공부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사주팔자를 통해서 명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크게 뭐가 있냐면은요. 1번 어떤 내 인생의 방위를 알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방위. 두 번째 별자리든 뭐 이런 운명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은 나는 어디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가예요. 자, 1번 저 개인을 통해서 얘기해 볼게요. 방위다. 방위라는 것은 뭐냐면 방향과 위치예요. 자, 그러면 제가 별자리 공부를 했어요. 별자리 공부를 했는데 무슨 방위로 할 거냐를 제가 설정해야겠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런 것보다는 별자리와 명리를 그러니까 동서양을 합하는 그런 방위로 가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작용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별자리와 명리를 합했다면 나는 어떤 사람에게 작용을 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젊고 한참 성장하는 10대 20대에게 제 이론을 알리고 싶은 이 목적이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자리 명리나 운명학이 추구하는 것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1번 내 인생의 방위를 정해준다. 2번,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작용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좀 더 보태보면, 저에게 이제 이 별자리 명리 배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감사한 분들도 그렇고, 자,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저 땅을 팔아가지고 나한테 얼마 정도 퍼센테이지로 줄 것인가를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3천만 원 정도 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공부를 하잖아요.
망쳐요. 사람 인생 하나 망칩니다. 무슨 뜻이냐? 그럼 시어머니가 빨리 죽어야 되잖아. 그렇게 어떤 망쳐가는 식으로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과연 나는 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설정을 어떤 방위로 할 것인가? 또 내가 그러면 그런 돈을 받을 수 있었을 때 그 돈으로 나는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 범주화해서 접근을 하는 상담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적중을 한단 말이죠. 아, 내가 저 죽여버리고 싶은데 부적 써주세요. 어떻게 하면 쟤를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고발하려고 하는데 그 고발할 수 있는 연도하고 이렇게 저주를 할 수 있는 월이 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어떤 야비한 그거보다는 정면 승부를 해서 내가 언제 무엇을 시작하고 어떤 방위를 하고 어떤 작용을 할 것인지, 그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이 공부도 되게 재밌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형충파해라는 이론도 이런 거예요. 그거를 뭐 어떤 글자가 와가지고 뭐 자가 있는데 뭐 오가 와서 뭐가 파괴되고 너는 뭐 집을 떠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니라 자와 오가 만났을 때 이게 어떤 식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 자, 그럼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어떤 때에 우리가 도전을 하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관점으로 하면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그런 방위와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방위에 대해서. 자, 어떤 거냐면은 제가 잠시만요. 까만색이 낫겠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모든 삶의 패턴의 구조는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은 그 위치를 갖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서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한 거예요. 가령 뭘 해볼까요? 자, 묘라는 글자가 있으면, 묘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인생을 살면서 뭔가가 파괴되는 면이 있다라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묘를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사시면 좋으냐면은 자꾸만 인생에 있어서 딜을 하는 게 좋아요. 딜. 어차피 내 운명이 그런 거니까 내가 과감하게 한번 그만둬보고 과감하게 내가 나와보고 헤어져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묘를 가지신 분들의 위치 선정을 아주 리드미컬하게 해줘요. 그걸 그냥 붙잡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묘라는 것에 굉장히 어떤 파괴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무서워, 묘라는 것은 뭐 찢어지나 보다, 난 팔자가 사나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상담을 해주지 말고, 자, 넌 묘가 있으니까 미련 갖지 마, 떠나, 관둬. 넌 그렇게 다시 가지치기를 해야 이 묘라는 것은 자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어떤 위치에서 이 위에 이제 방향이 예를 들었으면 이제 정묘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정묘일주 어떤 사람이야? 내가 한 번쯤 있잖아요. 살았던 것을 탁 끊어버린 다음에 내가 이 사회에서 아주 중심을 차지하고 싶다, 1인자가 차지하고 싶다, 이런 아주 정묘라는 것은 내 인생의 벼랑 끝에서 정말 기사회생하는 아주 훌륭한 이 간지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게 방위가 나왔죠. 방위는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하나 플러스 뭐다? 자, 정묘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뭔가 어떤 큰 대기업에서 1인자가 되고 싶다, 그런 작용을 꿈꾸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떤 그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 이렇게 회사 다니는데 다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의 이제 어떤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훨씬 더 내가 어떤 작용을 하고 싶다, 그게 작용인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묘가 있으면은 이 곁에 수기운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제 이게 신학적인 작용이 가는 거고요. 이 옆에 이제 뭐 목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뭐 화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좀 더 자기 그 있는 그 현장 자체에서의 아주 높이 올라가는 사회적 지위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옆에 글자도 다 봐야 되지만 우리가 화자론이라고 해서 보지 않아도 우리가 정묘에게 충분히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방향, 위치, 작용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으로 다 우리의 60간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그리고 요거 하나 더 해볼까요? 가령 이런 거 있죠. 제가 지금부터 방위, 즉, 우리가 동쪽에 이사 갈까요? 뭐, 남쪽에 이사 갈까요?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하나만 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어디로 이사 갈까? 난 어느 지역에서 살면 좋을까를 상담을 한다. 꼭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런 거죠. 아, 나는 뭔가, 위치 서비스 가령 나는 좀 사무실에서 있는 사람이야. 나는 사무실에서 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거든. 그런데 자, 사무실 방향을 어디로 갈 것인가? 가령 뭐 이러면 나는 약간 변동이 없는 사무실이야. 그러니까 막 버라이어티한 사무실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계속 그 자리에 꾹 앉아가지고 오래오래 이렇게 거기서 버티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업종의 일을 하는데 그런 방향은 어느 방향? 북쪽 방향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임이라는 거예요. 사무실은 오잖아. 그지? 임오일주 이런 거죠. 응? 자, 그래서 임오일주이신 분들은 아주 열심히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그곳이 항상 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위치를 찾아주고 또 방향을 찾아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작용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터라는 거예요. 자, 그 터가 어느 위치냐는 거죠. 자, 다시 내가 방향을 궁금해. 나는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뭔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싫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그런 일을 내가 하게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내가 그런 작용에서 가장 어울리는 터가 어디입니까? 했었을 때 이 터가 뭐가 나오냐면은 뭐 강서구, 강동구, 뭐 경상도 어쩌고 이렇게 터가 나오는 거죠. 이런 개념 없이 그냥 화가 많으니까는 자, 화가 많다. 응? 화가 많으니까는 넌 화 있는 데 가면 불타 죽는다. 그래서 수가 많은 곳으로 가라. 야, 안 됩니다. 이게 자, 봐봐요. 화가 많은데 너 화가 많구나. 넌 진짜 불타 죽겠다. 그래서 너를 좀 시원하게 해주는 수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공부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다? 그러니까 다시 어떤 사람은 화가 많아. 응? 그러면 넌 참 불타오르는구나. 넌 그래서 저기가 수에 있는 데 가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하시렵니까? 하면서 거기에다 이사를 가라고 해주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정면 승부가 아니고 뭔가 너 지금 망해가고 있으니까 땜빵으로 그냥 조용한 데 가라. 이런 식의 아까 제가 초두에 말했던 그런 어떤 피해가는 방식의 상담인 거예요. 피해가는 방식의 공부다. 그런 공부는 되게 그런 식으로 상담은 되게 다 틀리게 돼 있고 틀리는 거는 괜찮지. 그럼 왜 틀릴까? 왜? 상담을 잘못해서? No. 그 사람은 화가 많게 태어났기 때문에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화를 좀 더 잘 작용할 수 있게 하는 터를 우리가 안내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피해가는 상담이 아니고 피해가는 공부가 아니고 정면 승부의 공부라는 것입니다. 왜? 자, 다 타죽게 생겼죠. 응? 자, 화가 많아가지고 자, 좋다. 자, 타죽게 생겼다. 자, 그러면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주 작은 이 모래 알갱이에도 지구가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설령 어떤 사람이 화를 많이 가졌어. 그
안에도 목화, 토, 금, 수가 다 들어있어요. 안 죽어. 화만 타고 안 타요. 그 안에 다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 중에서 수가 있는 곳을 권해주는 건 괜찮습니다. 자, 이런 철학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십성 이론이라든지 오행을 공부하실 때는 자꾸 화가 많으니 뭘로 설기하고 화가 많으니 뭘로 화가 적으니 뭘로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갖고 있는 성분을 잘 작용할 수 있는 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가지 않는 정면승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좀 정신교육을 해봤네요. 이런 이론이 여러분 어디 가서 들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지가 있고 여기가 천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지지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위치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나요? 난 위치. 나는 좀 약간 카페 같은 데서 오래 살 것 같아. 나는 뭔가 이런 호텔 같은 데에서 오래 살 것 같은 그런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늘 골목길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늘 주로 자기가 편한 곳이 산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런 위치고 이 위에는 이제 이걸 방향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그런 위치에 있어서 어디로 방향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을 우리가 천간이라고 하고, 천간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미래, 즉 미래, 그 다음에 여기에 지지라는 것은 지금 현실이거든요. 현실. 이 현재거든요. 그러면 이 현재가 좋은 미래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작용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한번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뭘 해볼까요? 자, 좋아요. 임수다이죠. 임수다. 너무 빨간 걸로만 했다. 자, 그러면은 까만 걸로 할게요. 임수다. 자, 임수라는 방향은 어떤 스탑의 기운이에요. 스탑. 그래서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탑이 어디예요? 10년, 20년, 30년이 걸려도 그곳은 움직이지 않는 곳을 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임수일간이 누구한테 잔소리 들었을 때 고치던가요? 임수는 고치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멸망해요. 자기가 스스로 잘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영원히 불변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가령 아르헨티나의 혹은 로마, 우리가 로마의 콜로세움은 이제 폭탄이 터지지 않거나 무슨 큰 이변이 없는 이상 거기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관광자원이라고 하는 것도 임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관광국가라고 하면 임수예요. 하나 더 있죠. 우리가 성당이나 절 같은 어떤 그런 느낌도 변하지 않죠.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뭐 편의점 옆에 성당이 들어오진 않을 거니까. 그런 아주 고전적이고 고택 같은 거, 그것도 임수고요. 또 하나 더, 우리가 안 없어지는 거, 영원히 술집, 술 혹은 나이트클럽, 담배 이런 것들, 마약, 탐욕, 성 이런 거 있죠. 이거 영원히 안 없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교배라도 하겠지? AI 교배? 자, 이런 어떤 유흥 같은 것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정신적인 어떤 공부라든지 철학도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불변하는 거죠. 우리가 불변하는 어떤 것들을 모두 임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고, 임수의 방향은 이제 북서, 완전 북서 이런 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자라는 것의 방향성이 어디예요? 이런 쪽이죠. 그런데 여기에 임수의 해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북서 방향이다 이거죠. 우리가 하우스로 따지면 여기가 북서 방향이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뭐 이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전통적인 장인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장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불변이죠. 우리가 야 여기는 정말 안 없어지고 땅으로 파버릴 수 없는 어떤 그런 집. 만약에 팠다고 해도 거기는 또 다시 예를 들어서 백화점 다 파버렸어. 그런데 거기에 그 백화점에 갑자기 뭐 고시원이 들어오진 않아. 백화점을 다 파버려도 그 터의 느낌은 왠지 뭐 예를 들면은 쇼핑센터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오락이나 그런 나이트클럽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지 그 백화점 다 무너버리고 거기에 뭐 고시원 세고 이러진 않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미지예요. 하나만 더 하고 다음 방송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병화. 자, 병화가 상징하는 방향은 어떤 것인가? 병화의 상징은요. ing가 있어요. ing다. 자, ing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곧 시작한 거죠. 이제 곧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 병화는 이제 새롭게 뭔가를 뜻을 모아서 시작한 뭐 스타트업 같은 거 느낌. 혹은 실리콘밸리 같은 거. 예. 이게 삼성 본사 이런 게 아니고 실리콘밸리 같은 거. 또 뭐 가령 있잖아요. 뭐 판교나 이런 데 있잖아요. 요렇게 그 IT 기업들, 그러니까 병화가 IT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출판 단지 이런 거 있죠. 뭐 아니면 친환경 단지. 우리가 어떤 친환경 음식들을 요렇게 파는 요런 단지. 그런 꽃 이런 것을 다 병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뭔가 이제 생각해서 아주 큰 어떤 내 어떤 뜻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펼칠 수 있는 그 국가가 제공해주는 어떤 재단이라든지 어떤 이런 종교, 신흥 종교라든지 뭐 굿네이버스, 유니셰프 이런 것도 다 병화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저한테 공부했죠. 여기에 이렇게 11하우스의 어떤 느낌인 거예요. 11하우스. 11, 12하우스. 그런 지역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화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밑에 이제, 뭐, 사화가 이렇게 일지는 아니지만 사화가 있다. 이것도 다 이런 어떤 ing, 이제 어떤, 밥 먹고 살고 보다 약간 더 거기에 정신이 들어가서, 우리 함께 해보자 하는 그런 위치예요. 그럼 우리가 서울시 내에서, 자, 병화다. 이래갖고 뭐, 햇볕이 드는 곳, 병화 압구정동, 아닙니다. 오히려 뭔가 어떤 이 밸리, 청년 사업의 밸리가 이렇게 있는 곳들, 새로운 어떤 미디어 센터가 들어서는 그것도 다 병화예요. 예를 들면 어떤 퇴직하신 분들이 나와서 새로운 우리가 병원의 어떤 취지를 스타트업 사회적게 해보자. 이것도 다 병화예요. 그런 동네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의외로 우리는 많은 구역들이 이미 오행으로 다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서 너무 놀라워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 사주를 분석해 보세요. 병화와 사화들입니다. 여러분, 술집, 나이트클럽 혹은 정말 그 술집이나 선생님 술집하고 나이트클럽하고 성당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같지. 응? 변함이 없잖아. 우리 인간 역사의 가장 오래된 직업 창녀지. 그죠? 그 임수란 얘기예요. 그리고 창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스러운 수녀님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임수란 뜻이에요. 요런 부분들에 대한 철학이 없이 방향에 대해 상담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했다, 그죠?
뭐냐면 임수에서 요렇게 엑기스가 돼가지고 쇽 나간 애가 우리가 개수라고 했죠. 그죠? 개수는 어디냐? 그럼 선생님 개수의 위치는 어디니까? 오케이, 좋아. 개수는 그런 어떤 임수의 어둡고 캄캄한 어떤 그거 빠졌다. 이 병화는 어떤 동남이에요. 동남쪽. 동남쪽. 약간 동에 더 가깝죠. 동남. 뭐 남도 괜찮고. 뭐 서울 시내에서 동남이 어딘가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개수라는 것은 뭔가 이 임수의 엑기스를 싹 뽑아가지고죠. 뭐 성당이나 아니면 뭐 우리 뭐 어떤 관광지라든지 그런 곳에서 좀 더 위치를 거기서 이제 돈을 모은 거야.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스님하고 오래 수행을 한 사람은 누구다? 임수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가 요거를 요 옆 동네에 가서 개수는 항상 계략이 있어. 암암리에 다 자기 거 계략이 있어. 내가 이게 어떤 신부님하고 내가 일을 해봤더니 너 괜찮네. 이래가지고 이런 계략을 세워서 만약 여기에 명동 성당이 있으면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가 명동 성당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명동 그 근처 있잖아. 그런데 예를 들면은 제가 지명을 잘 모르겠는데 서빙고 이런데 그 근처 가가지고 내가 한 교회를 하나 따로 운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명동이다 이러면은 그 명동 근처에 동네가 어딨나? 약수? 약수동? 요런 식이 바로 옆 동네인데 붙어 있는 분점 같은 지역이에요. 병화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병화가 있다. 자, 병화에 그런 큰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스타트업이나 실리콘밸리 사회적 기업, 친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잘 됐어. 우리 클라우드, 펀딩, 텀블벅, 브런치 이런 게 다 병화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일취월장한 한 명의 작가가 나오는 게 이게 정화거든요. 자, 정화 어디로 가요? 얘가 여기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가장 어떤 전문가적인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병화가 합정동 이런 어떤 그런 터가 맞다면은 정화는 이제 거기서 쭉 나와가지고 어디가 좋을까? 신촌이나 아니면은 정말 올해 거기에 딱 알 수 있는 충정동? 요런 전문적인 어떤 데로 이 정화가 본사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병화의 큰 에너지를 중에서 발탁된 정화가 이런 본사에 취업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정화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제일 핫한 곳으로 간다는 거죠. 요렇게 지금 제가 임수, 개수, 병화, 정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보고 여기서 좀 끊어가면서 다음 2회에 나머지 5행과 그 다음에 부동산 이야기 아니면은 터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